중국의 한 틱토커의 영상으로 중국 전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100만 팔로워를 보유한 인기 틱토커 루오한이 한국 방문 후 자신이 보고 겪은 이야기에 대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영상은 순식간에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중국 정부까지 대응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 영상은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틱토커 루오한입니다. 현재 10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죠. 제 채널을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주로 한국에 관한 영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한국의 경제가 붕괴됐다. 한국인들은 중국인을 싫어한다.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들이었죠. 사실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든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을 특별히 싫어해서가 아니었어요. 그저 이런 자극적인 콘텐츠가 조회수를 잘 올려주었거든요. 알고리즘이 좋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크리에이터들에게 조회수는 생명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냥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영상을 만든 거예요. 진실이 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영상 댓글창에서 놀라운 질문을 받았어요. 루오한, 너 한국 가본 적은 있어? 그냥 소문만 믿지 말고 직접 가보고 말해봐. 이 댓글을 읽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사실 저는 한 번도 한국에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저 인터넷에서 본 정보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영상을 만들었을 뿐이죠. 한동안 그 댓글 앞에서 멍하니 모니터만 바라봤어요. 제 콘텐츠의 근본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내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이 모두 거짓말이었던 걸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했어요. 진실을 확인하러 한국에 가볼까?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계속 영상을 만들까?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좋아, 직접 가서 확인해보겠어. 진짜 한국이 얼마나 엉망인지 제대로 폭로해주지. 그리고 바로 그날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매했습니다. 사실 내심 두려웠어요. 제가 만든 영상대로 한국이 정말 중국인을 싫어하는 나라라면 저는 어떤 대우를 받게 될까요? 하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팔로워들에게 약속했으니까요. 짐을 싸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내 예상이 맞기를 바랐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에서 좋은 경험을 하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어요. 모순된 감정이었죠. 카메라와 삼각대를 가방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내 틱톡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지도 모르겠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 자신에게 다짐했어요. 루오한, 진실만을 보여주자. 그게 어떤 모습이든.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예상과는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공항 내부가 제 눈앞에 펼쳐졌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한국의 공항이 이렇게 현대적이고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 줄을 서면서 불안감이 몰려왔어요. 외국인, 특히 중국인에게 까다롭게 대할 거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 차례가 되자 심사관은 특별한 감정 없이 제 여권을 확인하고 입국 허가 도장을 찍어주었어요. 놀랍게도 전 과정이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입국 심사도 이렇게 빠르다고? 중국보다 더 편한데? 첫 번째 예상이 빗나간 순간이었죠. 공항 로비에서 주변을 둘러보니 여러 국적의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는데 모두가 평화롭게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인들도 불편함 없이 돌아다니는 모습이 보였어요. 호텔로 가기 위해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에 탑승하자 기사님이 저를 힐끔 쳐다보셨어요. 아, 이제 시작이구나. 외국인이라 불친절하게 대할 거야. 라고 생각했죠. 저는 긴장한 채로 제 휴대폰 번역기 앱을 열어 호텔 주소를 보여드렸습니다. 기사님은 주소를 확인하시더니 제가 중국인임을 알아채셨는지 갑자기 자신의 핸드폰 번역기를 꺼내셨어요. 그리고는 미소를 지으며 핸드폰 화면을 내미셨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한국에서 즐거운 여행 되길 바랍니다. 호텔 근처에 맛있는 삼겹살집도 있으니 꼭 가보세요. 그 순간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받은 첫 번째 환대였어요.
기사님은 손짓과 번역기를 번갈아 사용하며 호텔 근처 맛집 정보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기사님, 나한테 친절하게 대하려고 번역기까지 쓰고 맛집까지 추천해주다니. 한국 사람들이 중국인을 싫어한다던데. 마음속으로 저 자신의 과거 발언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거리가 지나갔어요. 높은 빌딩들, 깨끗한 거리, 활기찬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제가 영상에서 묘사했던 경제가 무너진 나라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택시가 호텔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혼란스러웠어요. 첫 인상이 이렇게 좋을 줄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방에 들어서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미안함과 부끄러움, 그리고 한편으로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이곳에서 정말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궁금해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났죠.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선입견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 한국을 경험해보자.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내 창밖의 풍경을 담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진실된 모습을 제가 직접 보고 느낀 것을 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진짜 한국의, 진짜 서울의 모습을 경험해보기로 했어요. 첫 목적지는 가까운 스타벅스였습니다. 커피 한 잔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건 제 오랜 습관이니까요. 스타벅스에 들어서자마자 깔끔한 인테리어와 친절한 직원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주문을 하려고 카운터에 섰는데 메뉴판을 보고 있자니 직원이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May I help you? 제 외모를 보고 외국인임을 바로 알아챈 것 같았어요. 간단한 영어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고 놀랍게도 직원은 미소와 함께 제 이름을 물어봤죠. 저는 루오안이라고 말했고 그녀는 정확하게 발음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커피를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보니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시간을 즐기고 있었어요. 학생들, 회사원들, 여행자들. 그 중에는 중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불편함 없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한국인들이 중국인을 싫어한다고?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데? 커피를 테이크아웃해서 거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점퍼를 의자에 걸어두고 나온 것도 모른 채 말이죠. 한참을 걷다가 갑자기 쌀쌀한 바람이 불자 그제서야 점퍼를 두고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 젠장. 역시 누가 가져갔겠지. 발걸음을 돌려 스타벅스로 향했지만 솔직히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누군가 가져갔을 거야. 비싼 점퍼였는데?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스타벅스에 도착해서 제가 앉았던 자리를 보니 역시나 점퍼가 없었습니다. 역시 누가 가져갔네. 한국 사람들은 남의 물건에 손 안 댄다더니. 뭐야? 허탈한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보던 찰나 옆 테이블에 앉았던 한국 여성이 제 점퍼를 들고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녀에게 다가가자 환한 미소와 함께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이 옷 주인 맞으세요? 조금 전에 가져가시는 걸 봤는데 바로 따라 나갔는데 못 찾아서요. 그냥 그 자리에 두고 오려고 다시 들어왔는데 마침 잘 됐네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뭔가가 확 바뀌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친절함이 아니라 정직함과 배려심이었습니다. 제가 틱톡에서 말했던 한국인들의 이기적인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겨우 이 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녀는 웃으며 당연한 일인걸요라고 대답하고는 사라졌습니다. 점퍼를 다시 입으며 뭔가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 영상에서 저는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던 걸까요? 저녁이 되자 배가 고파졌습니다. 한국 음식을 꼭 먹어보고 싶었어요. 전통시장 근처를 걷다가 발견한 건 끝없이 이어진 고깃집들이었죠. 불판에서 지글지글 구워지는 고기의 향기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뭐야? 이렇게 맛집이 많다고? 한국 사람들은 고기도 못 먹고 산다고 했던 내가 부끄러워지네. 한 식당에 들어가 삼겹살을 주문했습니다. 테이블에 놓인 다양한 반찬들, 신선한 야채, 그리고 두툼한 삼겹살 한 점을 먹는 순간 제 입에서는 감탄사가 절로 나왔어요. 와, 이렇게 맛있다니. 주변을 둘러보니 가족들, 친구들, 연인들이 모여 고기를 구워 먹으며 즐겁게 웃고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풍요로운 광경이 제가 틱톡에서 묘사했던 경제적으로 무너진 한국의 모습과 얼마나 달랐는지 그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식사를 마치고 거리로 나오니 밤이 깊어졌지만 여전히 거리는 활기찼습니다. 제 틱톡 영상 속 한국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저 진실을 왜곡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어요. 한국에 대한 제 영상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았습니다. 한국 경제가 무너졌다. 한국인들은 빚더미에 앉아있다. 한국인들은 중국인을 혐오한다.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거짓이었는지 깨달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경험한 모든 것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스타벅스에서 점퍼를 돌려준 여성의 친절함, 고깃집에서 본 활기찬 모습들, 거리에서 마주친 사람들의 미소. 내가 지금까지 100만 팔로워들에게 거짓말을 한 거야. 그것도 고작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생각할수록 양심의 가책이 밀려왔어요. 왜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이런 콘텐츠를 만들었을까? 그저 사람들이 자극적인 내용을 좋아하니까. 그게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니까. 그날 밤 저는 오랜 시간 잠들지 못했습니다. 제 휴대폰을 열어 지금까지 올린 한국 관련 영상들을 하나하나 다시 봤어요. 댓글에는 제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의 글이 가득했습니다. 역시 한국은 망했구나. 중국이 훨씬 낫다. 한국인들은 우리를 무시해. 이런 댓글들이 쌓여 있었죠. 이런 댓글들을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었는지 깨달았어요. 제 거짓말이 중국과 한국 사이에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를 키우는데 일조했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문득 어릴 적 할머니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진실만이 오래간다. 거짓말은 결국 들통나기 마련이다. 할머니의 그 말씀이 이제야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서울의 밤 풍경은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결심했어요.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해.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한 진짜 한국의 모습을. 비록 인기가 떨어지더라도, 팔로워가 줄어들더라도 더 이상 거짓말은 하지 않을 거야.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진실을 말하기로 한 결정이 옳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비록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이것이 제가 가야 할 방향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어요. 여행 3일째, 저는 서울의 상징인 남산타워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남산으로 가는 길에 서울의 거리를 둘러보니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길거리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지나가는 한국 사람들은 모두 세련되게 옷을 차려입고 스마트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인가? 내가 늘 비하했던 어려운 한국인의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잖아. 어디를 가도 제가 틱톡에서 묘사했던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활기찬 도시의 모습, 세련된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대체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거지? 자책감마저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엔 정말 솔직한 내용을 담아 영상을 찍기로 결심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전경에 감탄했어요. 빽빽하게 들어찬 빌딩들, 그 사이로 흐르는 한강,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들까지.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진 도시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풍경을 왜 진작 보지 못했을까? 타워 전망대에 도착해서 서울의 360도 전경을 바라보며 틱톡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스마트폰을 삼각대에 고정시키고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서울의 남산타워에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 엄청난 도시의 전경을요. 제가 이전에 말했던 경제적으로 무너진 도시가 아니라 빛나고 활기찬 대도시죠. 영상을 찍는 동안 몇몇 한국인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 외국인이 틱톡 찍는 게 이상해 보이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곧 한 중년 여성이 미소 지으며 다가왔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순간 긴장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왔다고 말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퍼뜨렸는데. 그래도 용기를 내어 대답했어요. 중국에서 왔습니다. 예상과 달리 아주머니의 얼굴에 더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아, 장가게에 여행 갔었는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사람들도 너무 친절했고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이 한국 아주머니는 중국을 방문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었고 그걸 기쁘게 나누고 싶어 하셨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퍼뜨린 거짓 정보들과 얼마나 대조적인 모습인가요? 장각에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죠. 가봤다니 기쁩니다. 우리는 잠시 중국과 한국의 아름다운 관광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주머니는 제 서툰 한국어에도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셨고 천천히 말씀해 주셨죠. 헤어질 때는 다음에 중국에 가면 또 좋은 곳 많이 가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뭐야? 한국인들도 중국을 좋아할 수도 있잖아. 우리가 듣던 거랑 또 다르잖아. 남산타워의 사랑의 자물쇠 구역을 지나가면서 수많은 커플들이 자물쇠를 걸며 사랑을 맹세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분명 중국인 커플도 있었어요. 그들도 아무런 차별이나 불편함 없이 똑같이 추억을 만들고 있었죠. 타워에서 내려오는 길, 저는 계속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퍼뜨린 정보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었을지.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호텔로 돌아와 그날 찍은 영상들을 다시 보면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다. 내 팔로워들에게 정직하게 이야기해야 해. 비록 인기가 떨어질지, 심지어 비난을 받을지도 모르지만 더 이상 거짓을 퍼뜨릴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담은 영상 편집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조회수가 아닌 진실을 위한 영상이었어요. 열흘간의 한국 여행을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이제 제 팔로워들에게 어떻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그들이 실망할까? 아니면 이해해줄까? 집에 도착하자마자 영상 편집에 몰두했습니다. 한국에서 촬영한 모든 순간들, 제가 경험한 진짜 한국의 모습을 담아내려고 노력했어요. 밤을 새워가며 영상을 완성했죠. 마지막으로 영상 첫 부분에 제 진심 어린 고백을 녹음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거짓말을 해왔어요. 녹음하면서 목이 메었어요. 그동안 조회수를 위해 진실을 외면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거든요. 내가 직접 가서 본 한국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 경제는 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첨단 기술이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중국인을 싫어하지 않았고 대부분 친절했습니다. 우리가 미디어에서 듣던 이야기와 너무 다릅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틱톡에서 한국은 수박도 고기도 못 먹을 정도로 가난하다고 했지만 제가 본 한국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어려워 보이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들 정말 깔끔하게 다니고 늘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게 최첨단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고 일들이 빠르게 처리되었어요. 길을 가다 길을 물어봐도 누구 하나 불친절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분명 중국인이고 그들도 그걸 알았을 텐데도 말이죠.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인의 이런 친절함에 정말 감동했고 그동안 비판적인 내용만 담은 제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웠습니다. 제가 조회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거짓 정보를 퍼뜨렸는지 정말 죄송합니다. 업로드 버튼을 누르기 전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영상이 가져올 파장을 알았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충격적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제 영상은 단 몇 시간 만에 수백만 뷰를 기록했고 중국 SNS 전체가 발칵 뒤집혔어요. 웨이보, 위챗, 틱톡 모든 플랫폼에서 제 영상이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충격. 100만 팔로워 틱토커가 한국 방문 후 폭로한 진실. 루오한의 충격 고백, 우리가 알던 한국의 모습은 거짓이었다. 이런 헤드라인과 함께 주요 온라인 미디어들까지 제 영상을 기사화했어요. 심지어 몇몇 TV 프로그램에서도 제 영상의 일부를 방영하며 토론을 벌였죠. 중국 전역이 충격에 휩싸인 느낌이었습니다. 댓글은 분노와 혼란 그리고 지지의 목소리로 폭발했어요. 루오한, 한국에서 세뇌당했냐? 배신자. 한국 돈 받은 거 아냐? 한국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을 말한 거잖아. 용기 있는 고백이네요. 존경합니다. 심지어 정부 관계자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몇몇 관영 매체는 제 영상에 대한 반박 기사를 내보냈고 일부 지역에서는 제 영상이 검열되기도 했어요. 이런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허위 정보 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걱정 어린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루오한, 괜찮아? 정부에서 연락 왔어? 당분간 조용히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한 것은 오직 진실뿐이었으니까요. 부정적인 댓글들에 대응하며 제가 남긴 댓글이 있었습니다. 제가 거짓을 말하지 않았다는 건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도 직접 한국에 가보세요.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세요. 영상이 업로드된 지 2주가 지난 지금 중국 내 파장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제 사례는 대학 미디어 수업에서 논의되고 시사 프로그램에서 분석되며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토론거리가 되었어요. 국가 이미지와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중요한 사회적 담론의 시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제 영상이 이유도 모르게 삭제되었습니다. 플랫폼에서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이라는 모호한 이유만 알려왔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저와 팔로워들은 모두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죠. 너무나 많은 진실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많은 팔로워들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루오한, 영상이 왜 사라진 거야? 정부가 삭제시킨 거 아니야? 진실을 말했다고 검열당한 거야?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한번 열린 진실의 문은 그렇게 쉽게 닫히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비록 원본 영상은 삭제되었지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다운로드하고 공유했기에 여전히 인터넷 여기저기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논란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후속 영상을 촬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삭제된 영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한국 방문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제 전 영상이 이유 없이 삭제되었지만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한 후속 영상에서는 좀 더 조심스럽게 하지만 여전히 진실되게 제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직접적인 비판이나 민감한 내용 대신 문화교류의 중요성과 선입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자세에 대해 초점을 맞췄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아 깊은 숨을 들이쉬고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러분, 지난 2주간 저의 영상 때문에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을 줄 압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경험을 통해 깨달은 더 큰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말을 시작하자 목이 메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한국이 완벽한 나라는 아니지만 우리가 알고 있던 이미지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저는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친절함, 도시의 활기참, 음식의 맛.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이전에 전했던 이야기와 얼마나 다른지 깨달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베이징의 풍경을 바라보며 계속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간혹 다른 나라나 문화를 판단할 때 단편적인 정보나 편견에 의존하곤 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었고 그것이 진실인지 확인하지 않았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인플루언서로서의 책임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더 책임감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습니다. 제 눈에서는 눈물이 맺혔지만 용기를 내어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도 직접 보고 경험하기 전까지는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것이 항상 진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영상을 마무리하며 카메라를 향해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실은 직접 경험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영상을 업로드한 후 저는 이제 어떤 결과가 찾아오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제가 겪은 일이 누군가에게 작은 변화를 가져온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영상은 이전 영상보다 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제 용기에 감동받았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심지어 몇몇 다른 인플루언서들도 저를 본받아 자신들의 콘텐츠를 재검토하기 시작했다고 했죠. 중국과 한국 사이의 문화적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작은 기여를 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이것이 제가 바란 진정한 영향력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한국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